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스틴베스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영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서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고 업사이드를 높이고 프리미엄을 얻는 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탄소 중심 경제입니다. 탄소 중심 경제가 탄소 중립 경제로,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PBR이 1 언더 기업에 대해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라 그러고, 이제 그게 일본을 벤치마크한 거잖아요. 사실 일본의 주식시장이 89년도에 최고치를 갱신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최근의 주식시장의 순항은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거예요. 아베 내각 때부터. 일본 자본시장을 재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높이고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만들고, 그래서 거버넌스도 개선하고 ESG 개선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의 공적연기금 GPIF라고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3위입니다. 국민연금 규모보다 2배가 넘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앞세운 거죠. 앞세워서 스튜어디시 코드를 도입을 해야지만, 거기는 우리 돈으로 한 2천 몇백 조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00조잖아요. 2천 몇백 조를 다 아웃소싱을 해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위탁 운영을 맡겨.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운영사들 입장에서는 GPIF의 자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GPIF가 우리 돈을 위탁 운영을 받으려면 스튜어디시 코드를 도입을 해야 돼. 운용사들이 ESG 투자 정책을 정해야 되고, PRI에 가입해 사인업을 해야 돼. PRI라는 거는 유엔이 제정한 ESG 투자 원칙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때부터 GPIF를 앞세워서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운용사들한테. 시장적인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 주체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투자자들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은 다 샀다 팔았다에만 관심 있죠. 그리고 단기 수익률이나 관심 있지.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려면 그것이 곧 스튜어디시 코드인데, 그러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거기에 또 자원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하러 하지? 코드는 도입을 해놓은 데가 많아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근데 다들 그냥 유명무실해요. 스튜어디시 코드만 도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워킹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연금이 1,000조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제가 알고 있기로 140조, 50조 정도 투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또 국민연금도 스튜어디시 코드 도입을 했어요. 거기 수탁자 책임실도 있고 수탁자 책임위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맏형님이잖아요. 큰형님이 안 하는데 동생들이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반짝 상승, 긴 하락, 긴 고통. 그럼 그거는 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거예요. 기업이 계열사에다가 채무 보정을 해줬어. 그럼 그건 우발 채무잖아요. 그게 잘못될 경우는 기업한테 전가되니까. ESG 잘하는 기업은 우발 채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낮은 거죠. ESG라는 거는 리스크 측면이 있고 어퍼튜니티 측면이 있거든요. 비용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ESG를 경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친환경 인식,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포스코도 양극재 사업 같은 걸 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철강이라는 것 자체는 탄소 배출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포스코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의 한 1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눈총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철강은 기간 산업으로서 생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ESG에 대한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포스코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찾는 과정에서 양극재라든가 이런 사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 시장은 그런 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비용도 물론 있지만.